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근무 시간에 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문제,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뉴스로 접하셨을 텐데요. 일상에서 뗄 수 없는 물건인 만큼 이 찬반 논란이 많은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근무 시간에 아예 직원들 휴대전화를 모두 걷어 이 사용을 제한하도록 한 금융회사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업계 2위 OK금융그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 조치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대로라고 합니다. 김성훈 기자와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근무 시간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그러니까 일할 때는 아예 휴대전화를 쓰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이죠. 네, OK저축은행 등 OK금융그룹의 콜센터에서 2015년 4월부터 시행된 사내 지침인데요. 출근과 함께 콜센터 직원들은 별도의 보관함에 휴대전화를 맡기고 일을 해야 합니다. 고객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가 유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예. 그런데 문제는 센터장과 팀장 등 관리 직급들은 예외로 하고 일선 직원들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돼 왔다는 점입니다. 가족이라든가 친한 사람의 상의라든가 연락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급한 전화를 못 받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던 직원도 있어요. 네, 이에 사측은 업무 시간 중이라도 화장실 이용이나 흡연 등 개인 용무 때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자 노조는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고요. 인권위는 직급 또는 직책에 따른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해서 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김 기자, OK금융 그렇다면 이 뭐라고 이 인권위에 진정 답신을 보냈나요? 네, OK금융그룹은 이후에 또 재발 방지책을 인권위에 보냈는데요. 예. 그런데 일반 직원들뿐만 아니라 아예 관리 직급까지도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이에 따라 OK금융 계열사의 전국 10개 콜센터에 관리 직급 60여 명을 포함해서 전체 580여 명의 직원이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네. 또 업무용 휴대전화를 따로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런 OK금융의 재발 방지책을 두고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는 단순 통신기기가 아니라 생활 필수품이라고 개념을 정의했고요. 그러면서 모든 직원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한 건 직책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라는 인권위 권고 조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에 OK금융 측은 고객 개인정보 보호라는 대전제가 흔들리지 않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어찌됐건 이 인권위 권고를 무시하는 듯한 모양새가 좀 돼버렸는데 비슷한 좀 영업 구조를 좀 갖고 있다 할까요? 이런 같은 동종업계인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이 사태를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대형 저축은행들은 대체로 OK금융그룹의 조치에 대해서 과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느낌이 나름이긴 하죠. 그러면은 전체 저축은행들 동일한 업무를 보시는 직원분들은 핸드폰에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의무이신데 이걸 업권으로 묶기에는 말은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콜센터 직원이든 일반 직원들이든 다 핸드폰 갖고 일하죠. 사고가 나고 이러면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인 건데. 뭐 일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다는 얘기인데 과하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다면 인권위 권고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앞서 인권위 권고는 강제력이 없는 말 그대로 권고에 그치는데요. 그래서 논란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노조는 고용노동부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근로감독관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와 함께 노조에선 휴대전화 제출에 대한 불복종 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 인권 침해를 당해야 되냐, 핸드폰 가지고 있자라고 해서 불복종 운동 해가지고 가산에 근무한 직원은 80%는 다 가지고 있어요. 대대적으로 투쟁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회사 측은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가 나온 뒤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